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당위원장 경선에서 김우남 전 의원이 현역의 강창일 의원을 누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제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도당위원장 선거. 통상 현역 의원들이 돌아가며 맡아왔지만 이번엔 4선 현역 의원인 강창일 후보와 3선의 전직 의원인 김우남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당위원장도 중앙당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큰 정치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하고 저희 도당은 우리 도당 당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당위원장은 권력도 명예도 영광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당의 통합을 이루어서 대권 승리의 기초를 닦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결국 김우남 후보는 권리당원 5천 명의 ARS 투표와 대의원 170여 명의 현장 투표에서 모두 앞서 55.36%의 득표율로 도당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20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오영훈 의원에게 패배했던 김 전 의원은 당내 입지를 다시 붙이고 정치 재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지휘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도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권 교체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반도의 시작, 제주도에서 정권 교체를 시작하고 평당원을 당대표로 뽑아서 당원이 당을 바꾸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정계 은퇴를 포함한 어떤 각오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생각들이 여러분들 만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정권 교체라는 한 배를 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합동연설회를 연 뒤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로 당대표와 부문별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당대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제2공항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추가 지난 뒤에도 불볕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뒤늦게 문을 열고 냉방하는 상점을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력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칠성로입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에어컨을 틀고 문을 활짝 연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 속에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에어컨 냉기로 상가 문 앞에는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저희 매장이 조명도 불편이 아니라서 문 닫아놓으면 자기는 가슴 잘 만들고. 이처럼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면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최대 3.4배의 전력이 낭비됩니다. 해마다 7월이면 이런 업소들에 대해 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물렸지만 올해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전력 상황에 여유가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가 지자체에 단속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인 전력 예비율이 5%대까지 떨어지자 내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으니 문을 열고 냉방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지역 전력 예비율은 27%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 제주전력의 40%를 차지하는 해저 케이블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건설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도 들고 있는데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제주 시내 호텔 건설 현장.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땅을 파고 돌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창문도 열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하루 종일이에요. 우리는 아침 7시에 나와 그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거라 맛이.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건설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측정기에는 건설 현장 기준 소음치인 70데시벨을 훌쩍 넘긴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신축 빌딩을 짓는 공사 현장과 불과 5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건물에는 하루 종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데시벨이 86, 거의 90에 육박하기도 하고 할 정도니까요. 평균적으로 70데시벨은 넘어요. 시청에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조사 나오면 조금 낮췄다가 또 하고.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시 지역 건설 현장의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6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먼지 발생 민원도 90건으로 지난 한 해에 94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침 공사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주말에 오전에 좀 공사를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분들께 일단 행정 지도를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출신 탤런트 고두심 씨가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모금한 성금을 제주예술인총연합회 전 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제주예총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서정용 회장은 고두심 씨가 예총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1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관광업체 직원 급여로 사용했다 갚지 못했습니다. 서 회장은 이듬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불각서를 쓰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지금까지 1,000여만 원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정을 주죠. 범죄를 저질렀거나 소외된 청소년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만끽하며 제주 해안길을 걷는 한 무리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저마다 제걸음에 맞춰 올레길을 걷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걷기에 나선 10대 청소년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마음 편히 걷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같이 뭉쳐서 가는 거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런 리더십도 쌓을 수 있고 한 명이 나서야 되잖아요. 일단은 쉬면은 끌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 더. 법무부가 주최한 청소년 희망 걷기에는 소년원 출신과 보호관찰 종료자,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전국의 소외계층 청소년 30명이 참가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헤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장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멘토로 나섰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을 부상으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르게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청소년들도 이 계기로 또 다른 시작이 돼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기 위해 힐링의 섬 제주를 찾은 10대 청소년들과 멘토들. 이들은 4박 5일 동안 올레길을 걷고 한라산 정상을 오르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섭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팔리는 간식들의 당과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학교와 학원 주변 분식점, 길거리 음식점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떡볶이 1인분에 함유된 나트륨의 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하루 섭취량의 80%였고 당 함량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호떡과 도너츠, 와플 등은 당 함유량이 많았고 꼬치와 핫바, 감자튀김에는 나트륨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내년 11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립니다. 호찌민 경주 엑스포가 최근 정부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입니다. 월남전에 아픈 역사적 기억이 있지만 베트남은 한자, 유교 문화권이고 교육열도 높아 우리와 닮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은 1000만 인구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한국 기업만 4천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곳 호찌민에서 내년 11월 경북의 대표 문화 브랜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한 달간 열립니다.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견고해야 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수출도 그렇고 문화동맹 같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느냐. 최근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제 행사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나면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 교류전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체험, 학술 행사 등 30여 개 문화 산업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호치민시가 신흥시장 베트남의 경제 수도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문화에 더해 경제 엑스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또 베트남이 경북 지역 다문화 가구 1위, 5천 가구가 넘기에 베트남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바자르 같은 걸 아주 크게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 공장이 거기 가서 거기다 하는 제품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 또 제품도 들어가고 봉사자들도 경북에 있는 다문화 가정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호찌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공동 사무국을 열고 내년 1월쯤에는 공동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이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베트남 우호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폭염이 단 하루도 쉬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 활동량이 많다면 수분 섭취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숨막히는 날씨 속에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밤사이 가장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동부 지역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고요.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 연일 비슷한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도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쪽 650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모슬포 선적 9톤급 연안복합 어선이 갯바위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선장 70살 양모 씨 등 선원 7명은 선박에서 내려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며 해경은 앵커 줄이 끊어지면서 파도에 밀려 좌초됐다는 양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37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시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직원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의 출동 건수는 4,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방본부에 구조된 사람 886명 가운데에는 교통사고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승강기 사고와 갓침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 들어 토지 거래는 늘었지만 거래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거래된 토지는 4만 6천여 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면적은 5,900만여 제곱미터로 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농지관리 강화와 토지 분할 제한 지침 등 투기 방지 대책이 추진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소규모 실수요 토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업체와의 유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과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